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6월 3주차 6월 20일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이슈는 없죠. 이번 주에 크게 이슈는 없고 일단 주로 상태를 보면 현재까지는 맑은 날씨가 지속이 돼서 건조 주로를 보이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약간의 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얼마만큼 내릴지는 예측이 불가능해서 자, 일단은 건조 주로라는 가정하에 좀 예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많은 양의 비는 아닐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보고 주로를 보고 판단을 하겠고 자, 이번 주 변함없이 토요일에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기수들도 금요일에 4명의 기수가 내려와서 부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서승훈 정도윤 기수가 서울에 올라가서 토요 경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승훈 기수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타요. 6마리 정도 타고 있고 정도윤 기수도 3마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좀씩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부산 기수들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토요일 10개 경주 중에 제가 5경주와 7경주를 메인 5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해당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2세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모든 마필들이 다 신예 마필,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인데 일단 데뷔전에서 두각을 보였던 놈들이 당연히 인기를 끌겠죠. 안쪽에 4번 나르샤 루나,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6번 또 환상의 루나입니다. 이 루나가 2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2마리가 다 인기를 끌고 있고 자 21조 안병기조 21조 맞죠? 안병기조 22조네요. 22조 안병기조 교사 마방에 지금 2마리가 출전했어요. 장추열 기수의 그리고 여기에 인기를 끄는 백산 레이스까지. 자, 4번, 6번, 10번 3마리가 인기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각은 보였어요. 주행 검사 때 발걸음이 싹수가 좀 보인다. 이런 두각은 좀 보였는데 모래를 다 적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일단 모래를 다 안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실상적으로 실경주에 들어가서 주행검사 때 모래 안 맞고 잘 뛰었는데 실경주에 들어가서 만약에 모래 빠바박 맞고서 애들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뭐 이상한 짓 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모래를 맞을 수 있는 놈 아니면 모래를 피할 수 있는 놈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은 우리가 모르니까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거는 접어두고 그럼 모래를 피하는 놈이 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이게 마이야 기수, CC온 기수가 스타트가 좋으니까 스타트를 앞으로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겠다. 2마리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CC1 기수가 요즘에 조금 좋아졌어요. 요즘에 이제 정신을 좀 빡 차리고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외곽에 10번 백산 레이스도 얘네 둘이 쏘고 나간다 해도 옆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15년, 20년 전만 해도 승급전에는 무조건 한번 쉬었다가 자, 1000m에 그때는 1000m 경주가 많았죠. 1000m에 10번, 11번 외곽 게이트면 무조건 한번 쉬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공식 안에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예전 같으면 뭐 그런 말 못하는 공식들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이제 진짜 정글이니까 가서 상금을 무조건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같이 그렇게 무슨 뭐 안팎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주거니 받거니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통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외곽에서 이렇게 괜찮은 마필들이 있을 때 이 두음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괜찮습니다. 주행검사 때 보였던 싹수가 있고 기본적인 발걸음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0번 백산 레이스나 11번 두음은 배당판을 좀 참고하고 현장의 마필들의 컨디션을 좀 보고 결정을 하면 된다. 어차피 이 2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 2마리에 붙여서 갈 수 있는 인기 마필들 이거는 어차피 뭐 백산 레이스는 3마리가 꽉 팔릴 거고 11번 두음이 이제 문제죠. 11번 두음. 외곽 게이트 출발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싹수가 있어요. 싹수가 노란 놈이 아니고 싹수가 좋은 놈이기 때문에 자, 이번 1경주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좋아 보이는 가운데 이 외곽의 11번 두음도 발걸음을 무시하지는 못한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와, 제가 이번 경주를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 인기 1위가
피어나리 조성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이 4km. 직전 경주에 보였던 발걸음도 있고 감량 4km에. 자, 그런데 제가 이 조성환 기수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이게 조성환 기수가 잘 탈 수 있을까? 다른 마필들이 분명히 견제를 할 텐데, 그러면은 또 막 정신 사나워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훈련 상태를 보고 그냥 인정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수영도 성상현조 교사가 조성환 기수의 감량을 태우면서 갑자기 지금 직전에 이제 직전까지는 수영을 안 시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수영을 28바퀴를 시켰어요. 28회를 많이 시켰죠. 수영을 많이 시키면서 발걸음의 컨디션도 좋아졌어. 수영시키면서 몸도 부드러워졌어. 거기에다 감량 4kg야. 그러니까 조성환 기수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나가서 가만히 그냥 말 위에 얹혀만 있으면 말이 알아서 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피어나리는 인정해줘야 되겠다. 아무리 조성환 기수라고 그래도 얘는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5번을 인정하면 인기마로 이제 접전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압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인기 1위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마리 복병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야, 이거 제가 어쩌다 보니 조성환 기수하고 김성현 기수 이 두 기수를 추천을 하고, 이런 경우는 뭐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여튼지 간에. 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 터치 스카이가 68주, 그러니까 1년이 넘었죠. 1년 하고도 뭐 거의 한 4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말인데, 자, 근데 이거를 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해요. 이거를 제가 지금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터치 스카이가 지금 거의 오랜 기간 휴양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주행검사하는 모습을 보면 주행검사 때까지만 해도 몸이 좀 약간 무거워 보였어요. 아, 이게 역시 오랜 기간 휴양한 공백이 좀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끝걸음이 살짝 좀 무뎌지는 감이 있었는데, 주행검사 이후에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훈련을 하면서 발걸음을 많이 다듬어 놨어요. 좋아요.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조성환 기수, 김성현 기수, 이 서울에서 좀 무시 아닌 무시를 받고 있는 이 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복병은 어차피 피어나리는 인기 1위니까 복병은 김성현 기수의 터치 스카이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400 중거리로 넘어왔는데 2번 파사 에이스죠.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니까 당연히 팔려주고 있고, 우인철 기수 기승으로 감량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에이스 당연히 인기마로 팔리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6번 스마트 라이즈예요. 그 부담 중량은 좀 올랐습니다. 직전에 권중석 기수였죠. 권중석 기수가 감량을 받고 탔기 때문에, 자, 이번에 송재철 기수 기승으로 부담 중량 올랐어요. 그런데 원래 이 스마트 라이즈는 송재철 기수가 원래 타던 말이에요. 직전에 이제 감량을 받아서 뛰긴 했는데, 역시 감량을 주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권중석 기수가 아직까지는 좀 기승술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량발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지 못했어요. 감량을 좀 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이 두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가 안쪽에 3번 델타 이글이 직전 경주부터 이렇게 좀 변화되는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요즘에 추입 자체가 거의 잘 안 돼요. 하루 10경주를 놓고 봤을 때 추입 마필들이 1, 2등을 들어오는 경주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의 모든 70%, 80%의 경주들은 앞에 가서 선행하는 말들이 다 돌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요즘에 그 주로에서 추입해서 올라왔다. 델타 이글.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이 팔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발걸음에 변화를 보였던 마필. 자, 이렇게 인기를 다 끌고 있죠. 이 세 마리는. 직전에 잘 뛰었으니까 당연히 인기를 끌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봐야 될 복병 마필이 이 8번 에너지 파워입니다. 에너지 파워. 자, 3번 델타 이글도 직전에 추입이었죠. 추입으로 올라왔어요. 김태훈 기수의 에너지 파워도 직전에 추입을 보여주었습니다. 얘는 직전에 추입을 보였는데 인기마야. 얘도 직전에 추입을 보였는데 현장에 가면 얘는 좀 안 팔릴 거예요. 똑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태훈 기수가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결승선에서 승부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겠다고 마음 먹고 덤벼들고 타면 진짜 말을 막 두드러 패서 아주 잡들이를 해서라도 끌고 들어와요. 채찍을 잘 써요, 김태형 기수가. 채찍도 잘 쓰는 데다가 채찍 파워도 좋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 배유준 지금 조교사죠. 배유준 조교사가 예전에 기수 시절에 파워 채찍이라 그래서 야, 휴준이가 말 타고 들어오면 당시에 이제 제가 꼬마 기수 시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휴준이가 말을 타면 말 엉덩이가 부어서 들어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얼마나 진짜 파워 채찍을 때리면 엉덩이가 막 부어서 들어온대요. 그 배우준 조교사가 그런 설이 있었는데 김태훈 기수도 그만큼 파워 채찍에 능합니다. 잘 써요. 그래서 저는 이 김태훈 기수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 파워 에너지 파워 이마필이 직전에 좀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경주 복병마필 에너지 파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3번이구나. 3번 환상의 나라죠. 루이스 기수가 기승하는데 환상의 나라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말이 똑바로 잘 못 뛰어요. 그러니까 코너를 돌면서 말들도 이제 속도가 있잖아요. 경주 때 거의 뭐 58km 내지 60km로 시속 그렇게 뛰기 때문에 그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을 합니다. 코너 돌 때. 그럼 말들이 왼쪽 발을 쓰면서 이렇게 쭉 가도 기수가 딱 맞고 간다고 그래도 이게 말이 코너를 돌면서 살짝 외측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외측으로 쏠릴 때 이게 더 많이 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좀 꼴통끼를 좀 부리는 거죠. 자, 그런 말들은 이제 잘 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코너 구간에서는 직선 구간보다 힘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더 써버리면 힘을 2배로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힘을 아껴서 직선줄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살짝만 힘을 더 써도 직선줄에서 쓰는 힘보다 2배로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 구간에서는 더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코너 구간에서 바깥으로 막 밀고 나가 쓸데없는 힘을 써.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수도 힘들어, 말도 힘들어, 힘이 거기서 다 빠져. 자, 그래서 코너에서 힘을 쓰는 애들이 별로 안 좋은데 얘가 그렇죠. 근데 직전에 루이스 기수가 잘 막아주고 타더라고요. 잘 막아주고. 근데 이번에는 안쪽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안쪽에 말이 있고 이렇게 내 말이 코너에서 바깥으로 새. 자, 그러면 안쪽에 말이 있고 내가 바깥에서 그럼 밖에서 쓰면 이걸 안쪽을 보고 더 쏠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안쪽에다 집어넣고 바깥쪽에 있는 말이 내 옆에 붙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야, 빨리 와서 좀 잡아 붙어봐. 딱 기다리다가 옆에 와서 내 옆으로 딱 서주면 올커니 여기에서는 말이 나가고 싶어도 옆에 말이 있기 때문에 걔가 벽을 쳐줘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말들의 심리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수들이 자, 루이스 기수가 직전에 말하고 이제 좀 한번 싸워봤기 때문에 이번에 잘 탈 수 있을 겁니다. 게이트도 안쪽이고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죠. 당연히 끌고 있죠. 근데 그런 이제 습관이 안 좋은 그런 마필이고 자, 여기 이제 9번 베스트 시크릿이에요. 뭐 꾸준하게 뛰는 말이니까 직전에 선행 가가지고 뭐 시원하게 뛰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를 끌고 있고 안쪽에 두레이쇼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레이쇼 같은 경우도 최적 전개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말이 두둥 실버문이죠. 제가 직전에 이 실버문 최범현 기수 실버문을 놓고 한 방으로 때렸습니다. 복승식이 56배, 복승식 56배를 쌍승식 260배 한 방으로 그러니까 주력 한 방으로 때렸어요. 근데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예상을 또 잘하기도 잘했는데 최범현 기수가 말을 너무 잘 탔어요. 진짜 제가 나 같으면 이렇게 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서 정말 최범현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여러분 쌍승식 260배 한 방으로 적중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런 거였으면 뭐 다른 일반 예상가들이 한 달 동안 아마 광고를 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냥 그날 하루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말았는데 직전에 그렇게 뛰었어. 이번에 다시 최범현의 실버면 이제 현장에 가면 팔려요. 지금 여기 안 팔리지만 현장에 가면 분명히 팔립니다. 얘는 봐야 되겠고 자, 여기서는 직전에 실버문이 잘 뛰었습니다만은 지금 부담 중량이 조금 올랐잖아요. 직전보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는 제가 직전 실버문처럼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금화 포인트입니다.
금화 온 포인트. 코지기수가 지금 기승하고 있는데 감량 2kg면 승급전입니다. 얘를 승급전인데 얘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두 번의 경주가 좋지 못했어요. 외곽 게이트 출발이라서 11번 그리고 또 외곽에서 두 번을 출발해 갖고 전개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번에 안쪽 게이트예요.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을 갈 수 있고 부담 중량도 좀 내려왔고, 자 그래서 이번이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울 사경주는 복병마필 승급전 치르는 금화 온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800m 경주, 오늘 준비한 서울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호국, 영웅, 뭐 레클리스 기념 경주, 뭐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조랑말, 뭐 전쟁터에서 많이 뭐 공을 세웠다 해서, 자 뭐 그래서 이제 기념 경주인데 그거를 떠나서 자 이번 경주 정말 인기 마필들이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다기보다 못 믿겠어요. 저는 그 말이 그 말인가? 역시 뭐 남산미녀가 인기 1위입니다. 왜? 선행 가니까. 근데 직전에 선행 가서 들어왔냐고요, 얘가. 선행 가서 끝걸음이 심상치 않아요. 그냥 등 떠밀려 팔리는 거죠. 선행 가니까 좀 팔리기는 하는데 얘만큼 뛰는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그러면 남산미녀가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인기 2위는 연명의 순간, 조한별 기수가 기승한 연명의 순간이에요. 얘도 직전에 이제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탄력감이 좋았는데 직전 경주가 잘 풀렸죠. 이번에도 그렇게 경주가 좀 잘 풀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 두 마리 1, 2등으로 지금 팔리는 두 마리는 직전에 그렇게 임팩트 있는 발걸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조금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낫겠지 하는 그 심리로 팔리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대한마로 팔리는 게 5번 메이드까지.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메이드도 직전에 올라왔던 끝걸음은 좋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인기를 이 세 마리가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마리가 딱 보고 아 얘는 발걸음이 좋네, 야 얘는 센 말이네 라고 인정이 얘가 인기마로 팔리네 라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번 경주는 굳이 이런 아리송한 말들을 놓고 올지 못 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을 놓고 굳이 인기마 조합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인기마 필들을 못 믿겠는데 혹시 되겠지 하는 마음에 이거를 인기마 필들의 접전으로 잡고 가는 거는 그건 좀 바보 같아요. 저 같으면은 자 이번 경주 확실하게 딱 좋아진 그냥 복병을 놓고 인기마를 갖다 붙이면 뭐 얘가 올지도 모르겠고 얘가 어떤 놈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다 등 떠밀려 팔리니까 어쩌다 보면 이 세 마리가 다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5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겁니다. 어차피 인기마필들은 뭐 못 믿겠고 자 그러면 상태 좋아진 복병, 그 복병을 조찬원이 딱 찾았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자 이번 5경주는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경주.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2, 3 1, 2, 3번이 많이 팔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다 인기를 잡아가고 있죠. 자, 뭐 이유는 선행 선입이죠. 인기 마필들이 모두 다 안쪽에서 선입을 다 설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트로 팔려줍니다. 1, 2, 3 1, 2, 3가. 자, 얘도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안쪽에 컴플리트 브로. 요즘에 임기원 기수 또 한동안 또 잠깐 반짝하더니 또 맛이 갔어요. 뭐 될 것 같은 인기만은 못 끌고 들어오고 안 될 것 같은 인기만은 또 갔다가 배당으로 또 들어오고 이제 그런 좀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쪽에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는 있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 어떤 놈을 좀 좋게 보고 있냐면 이 정상 히어로 얘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정상 히어로를 제가 얘를 왜 보고 있냐면 직전에 뛰고 나서 지금 공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뛰고 나서 그러니까 왼쪽 앞다리가 조금 아팠어요. 파행기가 좀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파행의 여파가 없어요. 상태는 좋고 일단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1700이었나요? 1700m를 첫 도전을 했습니다. 1700m 장거리 첫 도전을 했다가
이제 거리 적응을 마치고 바로 거리를 줄였어. 다시 1400으로. 적정거리 1400으로.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뭐 약간의 공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 때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에서 장거리 한번 딱 뛰고 숨 한번 돌려봤다가 이번에 다시 1400으로 내려왔을 때 이럴 때 말들이 변화된 발걸음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안쪽의 인기 마필들도 괜찮지만 이번 경주 제가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은 컨디션 좋은 정상 히어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 오늘 준비한 서울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으로 선정을 했는데, 자, 인기 1위 먼저 볼까요? 인기 1위 마필이 레드드래곤입니다. 김영근 기수. 안쪽 1번 게이트에 원래는 선입가 썼는데 이번에 뭐 하겠어요? 1번 게이트 달고 선행 가겠죠. 1600m이기 때문에 선행 1번 안쪽 게이트가, 자, 여러분 이 서울 1600은 여기 코너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외곽 게이트보다는. 그렇죠. 자, 그래서 안쪽 게이트 출발에 레드 드래곤이 인기 1위로 팔려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7번 퀸다이아예요.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퀸다이아. 직전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선행 가서 뛸 놈인데 얘는 추입하는 놈이에요. 끝걸음이 좋은 놈이죠. 추입하는 놈. 요즘에 추입마 잘 봐야 됩니다. 현장 컨디션 잘 봐야 되고, 여기에 9번 레이디 폭스 마이야 기수가 기승한 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 지금 레이팅이 50점이에요. 레이팅이 50점이라는 거는 3착 승급 3착만 와도 이제 3등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쵸? 근데 3착 승급 걸린 것도 불안한데 공백이 좀 있어. 10주 공백이. 약간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3착 승급. 뭐 아니면 도죠. 정말 뭐 나오자마자 막 그 소위 말해갖고 이빨이 조져가지고 무조건 3착 승급은 안 돼. 2착이라도 와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무조건 조지고 나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아예 이번에는 좀 한번 보고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아니면 도. 얘는 상당히 좀 불안한 놈이죠. 상당히 불안한 놈. 자, 여기에 대한마필로 팔려주고 있는 게 오썸퀸인데, 오썸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우인철 기수가 기승해서 선행 갔죠. 선행 갔어요. 우인철 기수가 기승해서 선행 가가지고 뽀로록 섰단 말인데, 우인철도 안 됐는데 권중석 기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중석 기수하고 우인철 기수가 신인 기수인데 둘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우인철 기수가 조금 낫죠. 근데 직전에도 선행 가서 죽었는데 이번에 선행 가서 얘가 또 돈다?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인기 마필들이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얘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하죠. 인기 1위. 자, 그런데 이번 경주 그러면 얘 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얘도 불안해. 그러면 얘 한 마리만 잡으면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는 복병 마필 중에 얘하고 맞짱 떠서 잡아낼 수 있는 정도의 발걸음이다. 훈련 상태가 확연하게 좋아졌다. 마방에서 뭔가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이번에 발걸음의 변화를 보였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직전에 뭔가 아쉬웠던 것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시켜놓고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기술까지 변경이 되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 그러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만 잡으면 된다.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레드 드래곤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발걸음, 준비가 되어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복병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방의 패턴으로 봤을 때 이번에 승부예요. 강승부예요. 기수까지 적임 기수를 데리고 왔고, 훈련 상태에서 직전 경주에서 보였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커버를 하려고 훈련을 빡세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복병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 제가 메인으로 선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마번 공유하면서 제가 꼭 적중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인데 뭐 트리플 8m죠.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트리플 8m는 인정해야죠. 워낙 뭐 기본기가 튼튼한 마필이고 편성도 잘 만났기 때문에 트리플 8m는 인정. 인기 1위를 인정하면 어차피 압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얘를 뭐 놓고 간다고 했을 때는
뭐 3방을 가겠어요? 4방을 가겠어요? 압축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는 트리플 8m를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딱 한 마리만 붙여서 갈게요. 자, 어떤 놈이냐면, 이 부산에서 올라온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티나케입니다. 이제 복병으로 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자, 이 티나케라는 말이 뭐, 좋게 말하면 꾸준하게 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착순권에 오면서 꾸준한 발걸음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뛰는 맞불들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승부기가 없어. 말이 항상 승부가 안 돼. 뭐 맨날 사착 오착 타령이야. 뭐 조교사 봐주 입장에서는 효자죠. 왜? 나갈 때마다 꼬박꼬박 자기 밥값은 벌어오니까, 하숙비는 벌어오니까. 그러면은 되는데, 승부기가 없어. 매번 안타까워.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기수가 변경됐죠. 부산에서 올라온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수들하고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곽 게이트의 출발이기 때문에 정도윤 기수 또 말도 잘 타잖아요. 이번에 정도윤 기수 기승이 뭔가 좀 변화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말들도 분명한 거는 손이 바뀌면 발걸음이 좀 변화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티나케이 이번이 좀 찬스인 것 같아요. 정도윤 기수도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프리 기수로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CC1 기수가 서울에서 그렇게 개판 치다가 부산 내려와가지고 한 2주 동안 진짜 막 자기의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려고 엄청 그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 CC왕이도 부산에서 눈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탔단 말이에요. 정도윤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서울에 진출을 해서 서울에서 조교사들 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마 경주 기승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정도윤 기수가 사력을 다해서 타줄 마필 티나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800 장거리 경주인데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경주하고 마찬가지로 인정해야죠. 라이브스타. 뭐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는 뭐 선행 갔다가 뭐 앞에 갔다가 아주 뭐 발걸음이 안 됐지만 일반 경주예요. 일반 경주에서 라이브스타가 선행 가가지고 몇 마신 이겼어요? 그때 18마신인가 이겼었죠. 장거리 경주에서도. 자, 라이브스타가 이제 뭐 감량을 직전에 이제 뛰었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말하면 정확히는 승급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승급전인데 이게 뭐 승급전이 필요가 없는 게 직전 2번의 경주를 이미 대상 경주를 뛰어봤잖아요. 3세 가장 센 놈들하고 이제 붙어봤던 놈들이기 때문에 붙어봤기 때문에 승급전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고 일단 발걸음은 좋다. 자, 여기에 이제 6번 웨스턴건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직전에 좀 약간 3개월의 공백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공백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4주 정상주기 출전. 상태는 당연히 좋아졌죠. 좋아졌고, 자, 여기는 한 마리만 딱 붙여가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이 깜빡이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깜빡이기 때문에 한 마리 붙여가면 이 울트라 드래곤을 좀 붙여서 갈게요. 다른 거 없어요. 직전에 임기원이가 탔습니다. 임기원 기수가 탔어요. 그러니까 임기원 기수가 타서 안 됐어. 지금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임기원 기수하고 김용근 기수하고 기승술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죠. 자, 이번에는 되는 놈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직전하고는 좀 다른 발걸음을 볼 수 있겠다. 그 복병마필 울트라 드래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단거리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 일고하이죠. 워낙 뭐 강축으로 팔려요. 강축으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본기가 튼튼한 데다가 안쪽 게이트 출발해요. 지금 단거리의 안쪽 게이트 출발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발걸음도 우리가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세게 팔리죠. 여기에 이제 8번 라운 플로렌스 승급전인데 얘 이제 승급전인데 감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좀 조심해야 돼요. 승급전인데 감량 못 받은 말들. 승급전인데 뭐 부담 중요한 건 오히려 올라간 말들. 이런 말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감량은 못 받았어도 감량을 안 준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죠. 왜? 걸음이 좋아. 이번에도 상태가 좋아요. 좋아. 좋아. 초보면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좋아. 이 둘이 깜빡이야. 이거는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저는 여기 현장에서 뭐 얼만큼 바람이 불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것 같아. 자, 어떤 놈이냐면은 이 놈이죠. 한센 브레이시. 아, 얘가 참 아쉬운 게
조금만 더 이게 체구가 컸으면 450kg만 나갔어도 정말 괜찮은 놈인데 너무 작아. 원래는 이제 한 410kg대, 410kg대 진짜 작은 놈이었어요. 더군다나 앞말이야. 순말이 이렇게 작으면 또 그래도 근성했는데 앞말이 또 작아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데 직전에 대상 경주를 뛸 때 체중이 훅 불었습니다. 430kg로 뛰었어요. 어이 웬일이야 430kg. 많이 불었어. 이번에 체중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이게 체중이 410kg대로 빠졌다. 그러면은 좀 현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컨디셔널. 체중이 다시 돌아왔네? 근데 이 430kg대 언저리로 뭐 한 유지를 하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7, 8kg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다른 발걸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체중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부담 중량이 높아요. 얘가 만약에 410kg인데 410kg짜리한테 57kg로 나는 이거 무거워서 뛰겠습니까 여러분? 못 뛰어요 이거 진짜 무거워서. 아무리 말이 좋아도 무거워. 자 근데 57kg 한 400 제가 봤을 때는 30kg 그냥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단거리 1200이니까 1400이 아니고 1200이니까. 그래서 이 한샘 브레이싱을 저는 좀 좋게 보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체중을 좀 보자. 체중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 복병 마필은 한샘 브레이싱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인기 마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경주도 있었고 복병을 노려야 될 경주도 있었죠. 항상 뭐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줄타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깜빡이를 노릴 때는 깜빡이를 노려주시고 그냥 복병을 배당을 노릴 때는 배당을 좀 노려주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서울은 뭐 그렇게 뒤통수 치는 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뒤통수를 세게 맞는 경주들이 많이 있어서 좀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그나마 서울은 좀 어느 정도 잔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서울이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남아있는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일요방송 준비 잘 하고 일요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